그래서 이, 이, 이 사주로서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보로 보면 유축이 금국을 이루고요. 경신금이 같이 왕합니다. 그런데 개수와 을목이 투관되어 있죠. 이때는 주신을 경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보신은 가신이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을 개수로서 설해주고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으로서 개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게 그 종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을목이 이 사주에서는 겁재로서 희신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해중에 간목됐고요. 그래서 종하지는 않겠다. 먼저 급수 검증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사주 정도라면 그릇이 12급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선거운을 볼 때는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것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지만 원국을 볼 때는 12급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주의 급수를 계산하는 글자는 경금이겠죠. 당연히 관사를 보니까요. 그런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하는 개수를 보고요. 개수를 보일 을목을 봅니다. 그 개수는 축월의 관대지 3급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6급입니다. 제왕지죠. 그런데 제왕지는 혼잡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잡을 제거해야만이 급수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해수는 간목으로 하고 간목은 경금이 최종적으로 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6급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 개수가 2개죠. 2급입니다. 을목은 천간에 하나 있죠. 그래서 합계 12급.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암공이나 암해를 우리가 보는데 이 팔자의 급수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2급 달성이 되긴 하지만 숨겨진 어떤 그런 돕는 그런 글자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본인이 좀 여리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금을 우리가 격신으로 봤어요. 개척자. 근데 경신운이나 경신년, 운년 이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때 경신운에 납치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경신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러면 경신이 어떻게 해서 이 주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판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용신을, 그러니까 주신, 호의용신, 청하기 하는 용신, 이런 것들을 돕는 희신, 이것들을 통틀어서 희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희용신이 운에서 와서 기신으로 바뀔 때, 이때가 이 사주팔자의 가장 어려운 난관의 시기입니다. 난관. 경신운, 자, 경신운. 경신운, 경운은 있죠.
을목을 합하는 거죠. 을목이 희신인데 이 사주팔자에서 을목이 약하죠. 쇠한 상태입니다. 쇠. 이것은 합거가 됩니다. 개수가 보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운에는 신금은 경금을 극하는 이것도 기신이죠. 경신운이 오면 경운이든 신운이든 일단 경금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경금 7살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거죠. 을목 겁재를 합거해버려서 7살과 겁재의 긍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7살 다치고 생사의 기록, 겁재 다치고 구설 뭐 여러 가지 온갖 우리 안 좋은 거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운인 거죠. 그런데 개미년이 왔습니다. 개축년. 개수는 아까 신금을 설하는 희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개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지지에서는 축토가 같이 오고 있는 거죠. 어떤 유년의 대운이나 유년의 천간 지지에 한 세트로 오는 게 동주라고 했죠. 동주. 여기서 일단 개수는 축토에게 극을 당합니다. 희신으로 오되 희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인성인데요. 인성이 이 사주는 수가 워낙 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와서 인성으로 작용을 못한다. 인성의 폐해가 드러나는 거죠. 인성이 뭡니까? 보호막, 의지처. 의지처가 흉한 작용은 의지처가 없다. 의지처가 사라진다. 어디 병원에 누워있거나 꼭꼭 묶여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개축년, 납치, 축토, 납치 이런 상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기미운 당연히 다 기신이고요. 미는 더더군다나 기신인데 또 해수와 합해서 목구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경신면, 사형선고, 기토, 재와 살, 재살이 모두 기신입니다. 재살. 재성의 어떤 활동성, 살성의 어떤 다침, 관사, 구설, 시비, 정말로 생명의 문제가 될 만큼 위기가 오는 거죠. 더더구나 이때는 신금, 가신, 신금이 제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격신, 경금이 기신 역할도 하고 신금이 살아나서 격신을 혼잡하고 이런 때는 음양이 동왕 전투한 때죠. 이게 생사의 어떤 위기를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2년도 미토운인데요. 미토운 1982 미토운 임술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기미운이고 임수도 기신이고요. 그런데 개축년은 경신년은 희신인데 사형선고를 받고 임술년에는 구사일생 살아납니다. 원국의 을목이 살아나고요. 미와 술토가 형을 해서 무기토가 나오지만 을목이 방을 하고 술토가 동주와 형에서 튀어나온 무토가 임수를 제거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글자를 얻는 거죠. 임수도 얻고요. 무토도 얻고 을목도 자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석방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분은 정사, 정운, 그 다음에 정축년 이때 대권을 잡게 됐을까요? 정대운이 오면 정화는 을목을 설하죠. 그래서 왕한 개수와 또 개수에 해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는 조우이긴 하지만 약한 조우죠. 근데 대운에서 이 정화는 가신 신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원국의 을목을 설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을목을 개수를 자극하고 을목을 자극하고 운기를 불어넣는 그런 희신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운이죠. 정묘년이 있었어요. 정묘년. 무오의 오운에 무운 정묘년에 87년이죠. 그때 낙선한 때가 있습니다. 정묘년. 무오운에 무토. 이때 정화하고 이때 정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더라도 정사의 정축년, 무오의 정묘년 다릅니다. 한 번은 낙선하고 한 번은 당선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정화는 신금 가신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죠. 무는 두 개의 개수를 동하게 해서 작용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자 정이 와서 을목을 설해버리죠. 정면에. 그리고 해묘, 목국, 요요충 합니다. 이 정화는 대운 무토가 정화를 묶고 을목은 정화에게 설을 당하고 도리어 유금을 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화는 대운 정화는 개수가 원국에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할 뿐이지 그 개수의 작용을 묶지는 못하죠. 그래서 신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년의 정축년, 이 정축 정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후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을목 개수를 얼어있는 것에서 풀어주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대권이라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이 급수 12급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음 검증할 때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사주팔자가 여러 가지가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주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면 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늘 개유.
조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권을 못 잡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우 때문에 파격이 된다. 격은 우선 새 형세죠. 형세를 보는 거죠. 형세 중에 갖춰져 있으면 형세로서 성패를 따지는 겁니다. 형세가 없으면 아니면 갖추지 못하면 그 다음에 조우를 보는 거죠. 조우는 주로 어떤 환경이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 일생에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어떤 사업 이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이런 사주처럼 이미 원국에 갖춰져 있고 주보가 갖춰져 있고 급수가 12급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좀 얼어있는 거죠. 그런 것이 와서 그런 걸 해소해 줄 정도의 조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 이 조우의 글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주 글자가 패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